전문가의 강의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온누리 회복축제 개막 현장 잠시 후 소개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한국 장로교단들의 총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가 한창입니다. 임원 선거를 비롯해 각 교단에 다뤄질 쟁점들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북한을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시간 통하라 한반도. 오늘은 고려대 남광국 교수와 함께 마라톤 협상 끝에 전격 합의된 남북 이산 가족 상봉에 대해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무려 11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살 연령대도 노인과 청소년까지 고루 나타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오늘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데요. 이제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만으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정부 차원의 자살 극복 의지로 2010년부터 자살률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지키는 일, 우리 역시 근본적인 해법에 접근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국내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쁨과 회복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열린 회복축제를 최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좋은 옷과 좋은 음식, 좋은 교육을 제공했는데 왜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상을 받기 위한 좋은 암소처럼 양육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기쁨을 주기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Now you realize they had been raised in the church. They knew the theology, they knew the Bible, they knew all the right beliefs all the time. But in their life growing up, they had never had another person look at them the way Jesus would. 지난 9일 열린 2015 온누리 회복축제에서 세퍼드 하우스 대표 짐 와이더 박사는 현재의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정체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술과 마약, 포르노 등 쾌락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해온 와이더 박사는 거리에서 만난 청소년들 상당수가 주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온전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사람도 부지기수. 와이더 박사는 강하고 성숙한 기독교인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선한 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되고 이들이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But it was interesting that for so many, the first vision that they would have of this came because another human looked at them and saw the same thing that Christ would have seen. 선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짐 와이더 박사의 강연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도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편 2015 온누리 회복축제는 오는 12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세퍼드 하우스 대표 짐 와이더 박사를 비롯해 중독 전문가 에드코리 박사와 정신과 전문의 칼 레이먼 박사가 초청돼 강연을 전합니다. 시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와 통합총회 등 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요. 교단 총회 일정을 유성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제100회 총회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구 반야월교에서 열립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현재 부총회장인 황금교회 박무영 목사가 단독으로 나섭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총회장 후보에는 성남 성현교회 김성규 목사와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 수도중앙교회 장대영 목사가 나서 3파전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주요 이슈로는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 해결을 비롯해 21세기 찬송가 발간과 총신대학교에 대한 총회의 감독권을 강화할 수 있을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도 100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충북 청주 상당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부총회장 광주 본향교회 최영남 목사가 총회장에 오르고
첫날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와 승리교회 문원순 목사가 부총회장 선거에 나섭니다. 통합총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연금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어떤 결의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총회 차원의 대처 방안과 동성애자와 동성결혼자 반대에 대한 법적 조항 마련에 대해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원주 영광교회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를 주제로 100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장 후보에는 양무리교회 최부옥 목사가, 부총회장 후보에는 바름교회 권오륜 목사가 올라 총회 둘째 날 선거를 치릅니다. 기장은 총회 기간 동안 개회배를 시작으로 회무 처리와 음악회, 선교 박람회와 사회적 기업 나눔바자회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앞서 주요 교단 총회 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 한국기독교 장로회 관전 포인트, 주요 이슈를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성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이슈부터 우선 살펴볼까요? 네, 총회 총무 선출 규정안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규정안에 따르면 임기는 현재 3년 연임에서 4년 단임제로 바꿉니다. 네. 하지만 2년 동안 총무직을 수행한 후에 중간 평가에서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해야 남은 2년을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합동총회는 지난 99회 총회에서 서대구와 안주, 평양과 한서 등 6곳의 노회 분립을 결정했는데요. 네. 이 늘어나는 노회 분립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아서 이 노회 분립을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합동총회 헌의부는 이번 100회 총회에 이 노회 10곳 중 한 곳이 이단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만큼 이단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이단과 관련된 단체와 인물로는 류광수와 평강제일교회, 네. 신옥주와 두날개 등이 그 대상입니다. 네. 뭐 다양한 이슈 다뤄지는데 특별히 이 새 찬송가 발간과 관련된 문제도 다뤄지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핵심은 총회가 새 찬송가 발간을 결의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네. 수경노회가 기존의 찬송가 공예 연합을 저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새 찬송가를 발행할 것을 헌의했습니다. 네. 10년의 시간 동안 21세기 찬송가가 제작이 됐는데 이 내용과 형식 등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지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좋은 결론이 있기를 바라는데 유성 기자. 네. 올해 논란이 됐던 이슈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총신대, 네. 이 학교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그 문제가 다뤄집니까? 네. 100회 총회에 가장 많은 헌의가 올라온 것 중 하나가 바로 총신대학교와 관련된 것인데요. 네. 이 총신대에 대한 총회의 감독권을 강화하자는 것과 세부적으로 총신대 정관계장을 하자는 것, 네. 그리고 99회 총회에서 이 결의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재단 이사들을 징계하자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총신대를 지지하는 교단 관계자들도 좀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네, 유 기자 분위기를 좀 바꿔봤으면 네, 좋겠는데요. 이번 합동적 총회가 대구에 있는 반야울교회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 교회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네, 이 100회 합동총회가 열리는 반야월교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 동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반야월교회는 110년 전인 1905년 안희화 선교사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대구 기독교 초창기 교회로 특히 합동총회 역사와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네. 반야월교회는 100회 총회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교회 자체에서 400명의 총회 섬김위원회를 조직해 총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도 이제 100회 총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청주 상당교 열리게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이 통합총회는 올해 연금재단과 관련해 이 교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이 연금재단이 브로커를 통해서 이 건설사 등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있는데 네. 연금재단은 모든 의혹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통합총회는 외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 강경한 결의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100회 총회에서는 장로부총회장 후보가 추천되지 않아서 눈길을 또 끌고 있습니다. 네. 과연 100회 총회에서 장로부총회장 없이 갈 것인지 임원 선거 조례 위배하면서라도 이 장로부총회장을 선출할지 그 결과는
총회 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교회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노회 유지재단이 이 교회 재산 문제로 재단에 속한 교회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임부와 위원회 보고에서 다뤄지게 될 헌법 개정과 관련된 안건도 네. 눈에 띕니다. 이 교회가 원하면 담임 목사의 은퇴를 현재 70세에서 7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매년 연장할 연장하는 수 등의 있다. 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네.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양한 이슈들이 이제 다뤄지게 될 텐데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네. 특별히 통합적 총회는 99회 총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대가 네. 서기로 이제 임명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올해도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통합총회는 지난해 제99회 총회에서 이 영락교회 김순미 장로를 이 핵심 임원인 총회 서기로 임명하면서 네. 이 좋은 반응을 좀 얻은 바 있습니다. 네, 네. 통합총회는 이번 제100회 총회에 여성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을 하고요. 네. 총대 20명 이상 파송하는 노회는 여성 목사와 장로를 1명 이상 총대로 네. 파송하는 여성할당제 법제화 추진 방안을 상정했습니다. 네. 올해 예장 통합 전체 총대는 1,500명인데요. 네. 여성 총대는 지난해보다 1명 늘어난 16명이고 이 중 여성 목사는 2명에 불과합니다. 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총회 임원 중에 여성 총대가 어떤 자리에 임명되는지 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아울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도 100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모두 다 100회 총회를 다 맞이하고 100회인데? 있는데 네. 이 기장총회는 100회 총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100회 총회 기념문서 교회를 교회답게를 채택합니다. 네. 교회의 본질에 관한 18가지 명제로 구성됐고요. 오늘날 왜곡된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선교적 지향점을 담았습니다. 기장총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종교인 납세 찬성을 내용으로 한 헌의안이 상정되는데 이 헌의안이 통과하게 되면 이 기장총회는 한국교회 최초로 이 종교인 납세를 찬성하는 네. 교단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목회 지침도 마련하는 안건과 세월호 참사 가족 지원 사업 추진 안건 그리고 양성평등 선언서 채택 여부 등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현재 종로 5가에 있는 총회 본부를 서대문으로 옮길지에 대한 여부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유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뉴질랜드가 국기를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디자인을 두고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국기를 바꾼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요. 현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근택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근택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나라의 국기를 바꾼다는 거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국기가 바뀌면 외교적인 일부터 학교 교육까지 바뀌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그런 것을 감사하고라도 꼭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국기를 교체하자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는 뉴질랜드의 국기가 호주 국기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1984년 호주의 밥 호크 수상이 뉴질랜드의 오타와를 방문하였을 때에 호주 국기가 개양되어야 할 곳에 뉴질랜드 네. 국기가 개양된 일이 있었고요. 또 현재 뉴질랜드 존 키 수상이 국제회의에 참석했는데 뉴질랜드 국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호주 국기가 개양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현재 파란색 바탕에 영국 유니온 잭이 들어있는 국기는 시대착오적으로 뉴질랜드가 아직도 영국의 식민지이거나 속국 정도로 오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뉴질랜드는 이제 자민족 국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데 현재의 국기로는 마오리와 다른 민족은 고려되지 않은 채 네. 영국의 영향력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의 국기는 그럼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현재 국기가 사용된 것은 1902년도에 당시 영국 상선이 사용하던 깃발을 국기로 사용하기로 공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국기를 교체하자는 최초의 제안은 2차 세계대전 피터 프레이저 수상에 집권하고 있을 때에 네. 마오리 상징이 들어있는 깃발로 교체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무산되었지요. 네. 그 이후에 1973년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국기 교체안이 나왔고 1979년 11월에는 구체적으로 네. 실버 폰을 넣은 국기를 만들자고 내무부 장관이 발의하였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988년 외무부 장관 러셀 마샬이 또다시 국기 교체론을 주장하였지만 무산되고 1989년 또 뉴질랜드 리스너라는 잡지사가 주체가 되어서 600개의 디자인을 공모하고 네. 그중 7개의 디자인을 선정한 후에 현재의 국기와 투표를 한 결과 45.6%로 네. 현재의 국기가 그대로 선정된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그동안 반복적으로 국기 교체론이 정부 장관들에 의해 발의된 바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4년 세 번째 재집권에 도전하는 국민당의 존 키 수상은 네. 총선 공약으로 3년 안에 국기를 교체하는 안을 내놓았고 집권에 성공한 국민당 정권은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의 국기 교체안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었군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디자인으로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건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국기가 선정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지난 7월 16일까지 수집된 디자인은 전국적으로 1292개가 수집되었습니다. 네. 그중에 40개의 후보군이 8월 10일 날 발표되고요. 네. 또다시 그것을 심사해서 지난 9월 1일 날 4개의 디자인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4개의 디자인의 공통적인 특징은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실버 펀과 네. 고루를 디자인하여 놓은 것입니다. 실버 펀은 양출에 속한 나무 고사리에 입히며 네. 고루는 그 수를 의미하는 마오리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선정된 국기 후보들은 모두가 뉴질랜드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여 디자인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4가지 디자인을 놓고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1차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선정된 하나의 디자인과 현재의 국기가 또다시 내년 3월 3일부터 24일까지 국민투표를 거치며 네. 국기로 결정되게 됩니다. 네. 이때 실시되는 국민투표는 모두가 3주간 동안 우편으로 실시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기를 바꾸는 것, 이 회의적 의견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국기 교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된 의견들은 몇 가지로 집약될 수 있는데요. 네. 첫째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손실이 유익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두 번의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약 257만 뉴질랜드 달러가 소모될 예정이고 예. 그 이외에도 새로이 국기가 교체될 경우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국기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 국기는 뉴질랜드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뉴질랜드를 상징해 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일반 국민들에게 지금 보편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이견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지난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국기 아래에서 전쟁을 치르고 희생을 하였는데 만일 새로운 국기를 만들면 그들의 공로와 정신적인 유산을 무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이곳 뉴질랜드 국민들은 두 가지의 정서적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국기를 만들어서 뉴질랜드의 정체성을 다시 찾자는 사람들과 네. 지난날 조상들의 유산을 기리고 쓸데없는 낭비하지 말자는 네. 국민들로 갈라진 것입니다. 특히 일부에서 염려하는 것은 1차 국민투표 결과 자기가 지지하는 디자인이 선택되지 않을 경우 네. 2차 투표에서 현재의 국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네. 바라기는 기왕에 진행되는 국기 교체를 위한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고 네.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선교사님 전하신 소식 들으면서 뉴질랜드의 역사도 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국기가 어떤 것으로 결정될지 저희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최근 북한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는 통하라 한반도.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남북 고위급 회담 협상 타결 의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 아니었습니까? 예. 이것을 위한 실무자 접촉이 지난 월요일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남북이 만나기만 하면 마라톤 협상인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이제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한 6개 항이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 이제 5번째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이제 조속하게 한번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지난 7일 남북의 이제 실무자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박 2일 네. 동안에 이제 그 접촉 끝에 결국은 이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이 금강산에서 이제 100명씩 남북의 가족들 그래서 만나기로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남북 적십자 회담 대표들이 만나서 또 추후 이제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서로 이제 회담을 하기로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합의가 나왔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작년 2월에 한번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1년 8개월 만에 다시 이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남북 관계가 최고조로 긴장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남북 모두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이산가족 문제는 사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분단의 아픔을 대변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지금 상처라고 할까? 또 이제 명절 때가 되면 항상 이산가족들이 상당 고독하고 외롭고 또 북에 두고 온 그런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이게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이제 일관적인 입장이었죠. 그래서 남북 대화를 제의할 때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라고 했고요. 반면에 북한은 이제 이 이산가족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정치적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체제 유지나 아니면 어떤 남북 대화에서 좀 남측으로부터 좀 유리한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을 그동안 또 이용해왔기 때문에 이 접점이 잘 마련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사실은 지난달 지뢰 도발로 인해서 이게 형성되어진 남북 간의 어떤 긴장, 군사적인 대치 이런 사항이 이제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해소되어지면서 사실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했던 이산가족 상봉 이런 부분이 이제 북측에서도 수용이 되어져 가지고 이번에 이제 실무 합의가 열렸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상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하여튼 이산가족 상봉을 바라는 남과 북의 입장은 좀 다르군요. 예,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이산가족 상봉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산가족 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이산가족이 이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과 같이 이제 남북이 합의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게 이산가족 상봉 센터에 신청을 한 이산가족들 중에 이제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해서 이제 5배수, 2배수까지 추려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생사 확인을 이제 하게 되죠. 북측에다 이제 명단을 줘가지고 이 가족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만나는 기준은 우선 고령자 순입니다. 이제 고령자 연세가 많으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권을 좀 주고요. 그다음에 고령자 중에서도 이제 친인척 관계가 좀 가까울수록 예를 들어서 직계 가족일수록 아니면 형제, 자매 이럴수록 약간 이제 이산가족 상봉에 있어가지고 좀 우선권을 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한 100여 명을 이제 선발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강산 면회소와 같은 데서 이제 만나게 되죠. 만나면 보통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단체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남북의 가족들이 이제 단체로 이제 만나서 하게 되고, 그리고 이튿날에는 이제 개별 상봉, 각 가족들끼리 만나서 개별 접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이제 전체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전체적으로 만찬 식사하는 기회도 있고, 또 둘째 날에 이제 개별 상봉했을 때는 또 가족들끼리 식사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는 전체 만찬을 하게 되고, 크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반면에 이제 북한의 이산가족들은 이렇게 명단이 오고 가게 되면은 북측에서 이제 한 100여 명의 이산가족을 이제 선발하죠. 선발을 하면 보통 지금까지 보게 되면 한 달 동안 합숙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의 이산가족을 만날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는 주로 이제 뭐 북한이 잘 산다, 체제가 좋다, 체제 선전, 예, 뭐 우리 지도자가 아주 그 위대하다, 뭐 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훈련을 하죠.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그렇게 되면 합숙 훈련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다 그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에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하고는 틀리죠. 우리는 그냥 뭐 이산가족 상봉하기 하루 전에 가족들이 만나가지고 간단한 그 소양 교육을 받고 바로 이제 상봉에 들어가게 되는데 북측은 우리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를 많이 하고 특히 사상 교육을 많이 해서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하면 분단 이전에 헤어진 가족들을 의미했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탈북한 분이라든지 또 다른 의미의 이산가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산가족 그러면 1945년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남북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분단된 가정 속에서 이제 서로 헤어진 가족들 그리고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전쟁 때문에 이제 흩어진 가족들 이것이 이제 통상 우리가 이제 이산가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우리 그 국군포로가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 중에 이제 북한에 의해 가지고 포로돼 가지고 이제 북한 지역에 억류되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 우리 이제 국방부가 현재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가 한 500여 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 이산가족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동안 이제 북측이 우리 남한 국민들을 또 납치한 적이 있죠. 납북되어진 그런 것도 또 이산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암대로 북한을 탈출해서 이제 남한에 온 북한 이탈 주민 지금 한 2만 9천여 명 되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산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 앞으로 국군포로로 좀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하는 그건 납북자들도 만나게 되겠다. 이걸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탈 주민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에서 이제 비밀리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면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은 사실 이산가족 상봉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또 사연이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번 이산 상봉이 금강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중단돼 있었는데 다시 재개될 그럴 가능성 보입니까? 이제 금강산에서 이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금강산 관광이 이제 지난 그 2008년이죠. 당시 우리 그 관광객인 그 박광재 씨가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북한군이 쏜 총에 의해 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우리 그 국민 내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은 이 금강산 관광을 계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제 북한은 그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계속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정부는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건 아주 인도적인 문제니까 이건 또 정치적인 사안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 과거처럼 이렇게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이게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도 크게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북한이 잘 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도 북한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전향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여러 차례 이제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이 중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이 좀 총에 의해 가지고 사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북한이 확실하게 어떤 책임 있는 어떤 그 대책 이걸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북측이 그런 우리 관광객의 안전을 가지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우리가 그 이산가족 상봉이 성공리에 끝나고 그게 또 이제 확대되어지게 되면은 뭐 그런 흐름을 봐가지고 지금 이제 중단되어 있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부분도 북측과 논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화해 문화가 잘 진행돼서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산가족부터 잘 돼가지고 또 그런 안전장치가 잘 돼서 뭐 금강산 관광 문제도 잘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합니다. 생사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산 가족들의 마음 얼마나 애가 타시겠습니까? 아무쪼록 합의된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무엇보다 이산 가족 상봉이 정례화돼서 그리움으로 살아오신 이산 가족들 마음의 상처를 좀 씻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가 모두 생성된다고 합니다. 요즘 가을 햇볕은 그냥 놔두고 보기만 하기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참 좋은데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30분 정도의 산책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